대한민국 이슈를 모두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김종대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요. 반갑습니다. 예. 아니 육사에 갔더라면 내 쿠데타를 했을 거다. 그런데 육사 안 갔는데도 쿠데타를 했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은 옛날엔 육사가 주로 쿠데타를 했는데 이제 학교 하나가 더 생겼다. 서울대법대하고 육사가 같이 했다. 이런 어떤 우스갯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육사 이 학교를 어떻게 된 게 그냥 쿠데타 전담이야? 전문. 3번 했죠. 3번 했나요? 그러네. 아니 저 유사 쿠데타까지 하면 한 5번 됩니다. 근데 일단 5.16과 12.12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번째인데 사실 유신동 쿠데타거든요. 그러게. 또 1952년에 부산 정치 파동이라든가 유사한 일까지 하면은 한 5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학교가 쿠데타 전문이야. 나 참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 시기에 육군대학이 악명이 높았지 않습니까? A급 전범 26명 중에 20명이 육군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군국주의 청산의 1호 조치로 일본 육군대학을 폐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와 유사한 학교가 이제 이게 좀 사실 저도 좋은 분들이 많아서 너무 일반화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육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잘못된 전통, 그렇게 장기간 이어진 거니 그 일본의 육군대학을 떠올리게 되는 하나의 어떤 학교가 국민과 이렇게 괴리된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이것이 이제 괴물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참 고뇌하던 분들도 많았거든요. 무엇이 국가를 위한 일인가 참 고민하고 고뇌하던 분들도 많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생각에 기울어지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험이 초래되는. 이게 벌써 큰 것만 봐도 3번째입니다. 3번째. 정말 안타까운 현대사의 그 질곡을 육사가 선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하면은 마음이 우울해요. 하지만 그게 제가 돌이켜보건대 그 사관학교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나름 그 열심히 역사적인 학습들을 통해서 그 축적된 게 있거든요. 그 제복이민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합헌인지 하는 문제들을 다 생각하게끔 기회도 주어지고 또 트레이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이런 블레임을 받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이번에 만약에 역사가 수리밖에 잘못 가가지고 그 계엄이 성공하고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을까요? 일단 어떤 시민의 자유와 우리가 또 그 정말로 그 사회의 어떤 일상이 심각하게 침해됐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일단 국회가 제때 그 계엄 해제 결의를 못했다. 이렇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과도 정부 체계로 운영이 됐을 거고 또 포고령이 1호뿐만 아니라 2호, 3호 다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계속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포고령 그 시대, 이제 유신 때 긴급조치 시대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 민도가 지금 같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먹혀드는 게 있었겠지만 지금은 국가를 우리가 육군본부에 통으로 갖다 바쳐도 통칠 못하는 세상입니다. 합참이나 육군본부가 군정을 해서 이건 뭐 국가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시당초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고령 정치와 군정이 됐을 때 그때 국가에 초래되는 그 혼란이라든가 이 어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어떤 신뢰도 추락이라든가 그것이 미치는 경제의 그 부정적인 여파라든가 전 상상이 안 가요. 누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한 건 아니겠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날아가 버린 돈이 900조가 넘을 거라고 그래요. 신이 누려보며 뭐 중시에서 증발해버린 거, 녹아내린 거. 이게 뭐냐고요. 이게. 국격이 추락하면 어떤 그 경제적 피해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지금 글로벌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면에서는 참 뭐 대한민국이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이걸 막아낸 게 또 세계적으로 큰 신선한 충격을 줬고 지금 이 손실은 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그렇게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야.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봤는데요. 이제 야당에서 계엄을 경고했잖아요. 그때마다 주요 언론은 괴담이다. 그렇죠. 음모론이다. 그렇죠. 이래다가 이제 계엄이 막상 현실화되는 걸 보고 많이 사과했거든요. 근데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바라본 딱 한 명이 정은하 작가였어요. 그 사람이 쓴 전두환 그 뒤에 33년.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유작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책의 말미에서 정말 엄중하게 그 경고를 하는데 전두환을 연구해보고 지금 현재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하냐.
자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비상계엄이나 이런 군사 쿠데타가 지금 점점 가능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어떤 망상, 극단 이런 것들이 다시 한국 사회에 부활하고 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49세 나이로 이 여성 작가가 사망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책을 읽다가 왔는데 제가 뼈가 때린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지력이. 그래서 계엄이 나고 그 언론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기자가 그 책 때문에 찾아간 거죠. 그 인터뷰를 하고 사고로 돌아가요. 아이고. 49살에. 정말 아까운 지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마지막 유작이 된 전두환의 그 뒤에 33년은 그 전두환이란 한 인간을 끊임없이 탐색하면서 거기서 나온 어떤 극단적 기질이 현 시대에는 사라졌는가. 근데 이 작가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뼈 때리는 경고를 하는데 그 경고가 있고 나서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도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정말 좋은 내용 소개해 주셨네요. 그런데 그 내란 이렇게 일은 안 되는 명령에 수긍하고 그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입 딱 닫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이거 상당히 높은 장군들인데 그 뇌가 있고 생각이 있고 덕목 있고 다 그동안 갈고 닦아왔단 말이에요. 네. 큰 부대를 지휘하면서.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게 위헌 여부, 위법 여부 이런 데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까? 글쎄, 어쩌다 여기 이르렀을까요? 참 그 불편한 질문을 우리가 지금부터 용광로 같은 지성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번 쿠데타는 상부 구조는 완벽했습니다. 이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하는데 작은 걸림돌조차 없었어요. 하나도 걸림돌이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계획까지 완벽했잖아요. 완벽했습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된 건 하부에서부터 태업을 한 출동한 계엄군들 거기서부터 빚어진 차질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무너진 것이지 상부에는 이것이 단 하나의 걸림돌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충격을 주는 부분들입니다.